안녕 나의 화! 여러분, 제가 지난 S24 울트라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 일반과 플러스 모델을 보고 싶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짜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전작이랑 달라진 점부터 어떤 모델을 사야 될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가보자고! 제 지인 중에 갤럭시에 특히 박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제가 이 플러스 모델 한번 써보라고 줘봤는데 막 써보더니 야, 나 진지하게 이번에 갤럭시로 갈아탈까?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이번에는 진짜 삼성이 열일했다 싶었거든요. 컬러부터 살펴보면 일반과 플러스 컬러는 코발트 바이올렛, 엠버 옐로우,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사파이어 블루, 제이드 그린, 샌드스톤 오렌지 총 7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오닉스 블랙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블 그레이가 예쁘더라고요.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프레임인데요. 소재는 아머 알루미늄으로 동일하지만 전체적으로 플랫해졌고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후면 글래스도 무광으로 변경됐는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울트라는 후면 글래스랑 이 프레임이랑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프레임이랑 후면이 일체감이 있어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울트라도 챙겨왔는데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울트라는 진짜 벽돌 같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립감도 좋은데 살짝 거짓말 보태서 눈 감고 잡아보면 아이폰 느낌이에요. 비교를 위해서 아이폰도 가져왔습니다. 아이폰이랑 같이 놨을 때 어때 보이시나요? 브랜드 로고랑 카메라 디자인만 다르지 둘 다 깻잎통 같죠? 그니까 디자인 때문에 아이폰을 쓴다는 약간 변명인 거예요, 이제. 종합해보면 플러스는 아이폰 프로맥스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고 일반은 아이폰 프로랑 비슷한데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전작에 비해 디스플레이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먼저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0.1인치씩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 0.1인치라서 뭔가 달라졌다 하기엔 좀 애매한데 일반 플러스 울트라 세 가지 모델 동일하게 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LPTO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최대 밝기도 1750니트에서 2600니트로 전작 대비 약 48% 증가했습니다.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상하 좌우 베젤 밸런스가 균등해졌고 풀스크린 AOD도 동일하게 탑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끝나누기가 없을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해상도에서 끝나누기가 있죠. 일반은 전작과 동일한 FHD 플러스, 플러스는 울트라와 동일한 QHD 플러스 해상도가 탑재됐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평소 게임을 많이 하시거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문득 차이를 느끼는 순간이 올 거예요. 참고로 플러스와 울트라는 기본 해상도가 FHD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해상도부터 변경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디스플레이 끝나누기는 일반과 플러스의 차이를 두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와 울트라의 간격을 좁혔다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S23 시리즈에서는 울트라 모델에만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했거든요. 일반과 동일한 해상도인데 크기만 큰 플러스를 굳이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물론 급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울트라 전면 유리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아머, 플러스와 일반 모델에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비턱스 2가 탑재됐습니다. S24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부터 가장 이슈가 됐던 게 AP였는데요. 국내 기준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 2400 칩셋이 탑재됐고 울트라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gen 3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테스트 결과만 보면 엑시노스 2400 칩셋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두 칩셋의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에 출시되는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gen 3가 탑재된다는 점인데 재웅이 형!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칩셋도 칩셋이지만 램이 또 문제죠. 국내 기준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에는 12GB 램이 탑재가 됐고 일반에는 8GB 램이 탑재된 반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모델은 8GB, 12GB 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플래그십 모델인데 4년째 8GB 램을 탑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일반과 플러스 모두 준수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울트라에 비해 살짝 점수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딱 스냅드래곤 8gen 2와 3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D 마크 테스트도 돌려봤는데 GPU 성능에서는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나긴 했는데요. 수치로만 보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일반과 플러스 모두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아주 충분한 스펙입니다. 단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 하시는 분들은 딱 말씀드릴게요. 울트라 사세요. 그리고 배터리는 일반은 전작 대비 100mAh 커진 4000mAh
4,000mAh고 플러스는 200mAh 커진 4,900mAh가 탑재됐는데요. 특이했던 건 공식 홈페이지를 보니까 플러스가 울트라보다 비디오 재생 시간이 최대 31시간으로 더 길더라고요. 일반과 플러스 카메라는 5000만화소 광각 카메라, 1000만화소 망원 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전면 1200만화소로 카메라 스펙은 모두 동일한데요. 제가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서 느낀 건 울트라 스펙이 너무 좋은 거지 일반과 플러스 카메라 모두 좋았어요. 그리고 일반 플러스 울트라 세 모델 모두 전면 카메라는 1200만화소로 동일해서 셀카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테스트를 위해 셀카를 좀 찍어봤는데 셋 다 예쁘게 잘 나왔죠? 카메라는 전문적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고배율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과 플러스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온디바이스 AI 기능들은 일반과 플러스 모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울트라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클 투 서치 너무 마음에 듭니다. 혹시 몰라서 생성형 편집 속도도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일반과 플러스 둘 다 빠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갤럭시 24 시리즈를 리뷰하면서 느낀 건 이번엔 플러스가 가장 잘 나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울트라랑 램도 똑같고 해상도도 똑같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새로운 AI 기능도 3가지 모델에 다 적용이 되어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울트라 카메라 스펙이 워낙 좋은 거지 일반과 플러스 카메라도 충분히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갤럭시 시리즈를 리뷰할 때는 갤럭시는 무조건 울트라다 였었는데 이번 시리즈를 보니까 플러스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단 엑시노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플러스 괜찮습니다. 사세요. 갤럭시 S24 시리즈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